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달려보시죠. 제한 시간은 없고요. 확실한 전략은 저희가 지금부터 만들어 드립니다. 네, 오늘 일정 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좀 지수가 심심하고 재미도 없었죠. 저희는 어제 이 시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주 딥하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저조차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장에서도 사실 공통점은 두 가지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찾기겠고요. 두 번째는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 찾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대답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특별하게 3부에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가지고 있는 내 종목 팔아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고민되신다고요? 더욱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가 상황 만나봅니다. 네, 여러분 아시아 증시가요. 관세 유예 종료일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떨어지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도 오늘 우리 양대 지수에 짓눌렀던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 장 초반에 고점을 터치했지만 이내 하락폭을 키워냈습니다. 1.99%, 2% 가까이 밀려냈고요. 종가는 3,054.28포인트에 체결합니다. 코스닥도 흐름은 조금 비슷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낙폭을 키워냈고요. 장중에는 793포인트까지 올라갔지만 이내 반납했습니다. 종가 775포인트 선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수급에도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후 3시 9분경이었을까요? 매도해서 매수로 포지션을 전환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수폭을 조금은 키워내줬습니다. 기관은 사실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추신,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모두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2천억 원대 매수세 함께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매수 우위 보여줬지만 외국인 기관은 역시나 오늘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았네요. 4천억 원대 물량을 던졌지만 그 던져낸 물량을 오늘 보니까 기관 쪽에서 좀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50분간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면서 또 수익을 든든하게 챙겨볼 수 있을지 만나봅니다. 수익마스터 김충성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개만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계속해서 내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 항상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말씀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여러분 보이시죠?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이 부분을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장 리뷰 한번 도와드리고요. 다음 장, 월요일장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 기분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여기서 단독으로 공개해 드립니다.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수익률로 증명해 보이도록 할게요. 먼저 애경케미칼입니다. 6월 27일 마스터픽 종목이고요. ESS 시장 공략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을 저도 보니까요. 24%가 넘는 수익을 기록해 줬네요.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24%의 수익 다음은 여러분이 챙겨가 보시죠. 박스통신망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제2의 애경케미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종목 여러분, 이 종목은요 지난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7월 2일이죠. 소개를 하고 단 이 거래일 만에 수익을 챙긴 에르코스입니다. 와, 이 거래일인데요. 수익이 20%가 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계시죠. 사실 요즘 시장 매일 정책 수혜주가 한 개씩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내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졌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영유아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아무래도 고령화이다 보니까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라든지 복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는 지난 수요일에 이미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바로 소개, 그리고 바로 급등, 그리고 20%의 수익입니다. 함께 보시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그 다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공개해 드립니다. 지금 찍고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김충성 마스터와 돌아오도록 하죠. 여러분, 수익은요, 준비가 된 사람의 계좌에만 들어갑니다. 마스터 플랜 2부의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소개하면 수익을 계속해서 내주시기 때문에 이름을 김수익으로 좀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김충성 마스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네. 이 거래 만에 어떻게 20%가 넘는 이런 장에서 어떻게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뭐 중요한 건데 요즘 여러분들 뭐 다 정책주 위주의 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안 움직인 게 있다. 좀 뭐 정책주들 움직이는데 상대적으로 안 움직여서 움직일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뭐 어찌 보면 좀 운도 좀 따랐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트렌드를 제대로 짚었기 때문에 뭐 가능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중요한 것은 그쵸. 더 중요한 것은 뭐 방송에서 언급드린 이 종목들 그냥 방송에서 뭐 수익 잘 났나 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정확하게 또 타이밍을 잡아 드렸었고 또 실제로 매매를 또 진행하신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증샷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셨는데 일단 그런 걸 봤을 때 수익 나신 분들 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팍스통신망에 오셔서 또 방송에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그 통신망 안에서 그 타이밍적인 부분들에 대한 팁도 뭐 덩달아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얼핏 지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시잖아요. 네. 수요일에 정책 수혜 다 잘 갔는데 이거 하나 안 갔다. 저출생 관련해서 에르코스를 그때 소개를 해줬거든요. 바로 엊그제. 근데 오늘 진짜 시세가 강하게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제일 셌죠. 네, 네. 깜짝 놀랐는데 어서 들어봤던 종목이다 했더니 이미 소개를 해주셔서 수익을 챙긴 저희가 종목이더라고요.
네, 행운의 남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앵커님도 같이 한번 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에르코스 같은 종목이 또 있다고 합니다. 말미에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런데요, 시장이 진짜 저는 오프닝 때 재미가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보니까 따라가느라 정말 진땀을 뺐던 장이었습니다. 낙폭이 좀 짙게 나왔어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은 눈으로 봤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쉬어갈 때도 되긴 했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뭐 지난밤 뭐 미국 증시 조기 폐장 얘기를 합니다만은 좀 3대 지수가 모두 좋았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우리 시장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 재미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뭐 앵커님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재미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재밌었던 네, 하루였고, 물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재밌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사실 저 같은 선수들이에요. 선수들은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말은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오르는 섹터와 종목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은 역시나 이슈죠. 당일 이슈에 따라서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하고, 그 수급 쏠림이 되는 그런 섹터에서는 역시나 기회가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저출생 관련 그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우르르 쏠리고, 또 관련 종목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뭐 중요한 것은 그래요. 뭐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런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즘 시장 그래요. 지금 뭐 최근에 가파르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지난 4월 바닥 찍고 내내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많이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만 놓고 보더라도 경계 심리가 강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만 톡 건드려지면은 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또 주말을 앞뒀다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작용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 역시 좀 크게 확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미국 경기 지표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만큼 꺾이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할 텐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코스피 좀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점에서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면 꺾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환율입니다. 환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내 꺾였어요. 지난 그 4월부터. 그리고 지금 자리에 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반등 시도가 있기도 했지만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이게 지금 반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장의 그 추가적인 변동성이 확대된다 안 된다, 이거는 환율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이다라면은 걱정을 해야죠.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다, 혹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뭐 환율 하락과 함께 지수가 떨어져? 그러면은 오히려 적극성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는 이런 자세가 더없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지수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지수를 차트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코스피 네, 지금 박스권이죠. 거의 박스권 이 하단에 거의 단기적으로 하단에 거의 그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조금 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마디 가격인 최근에 좀 유의미한 지수 그 수치 아니겠습니까? 3천선. 이 3천선의 지지력 뭐 쉽게 깨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제 의견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을 테스트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쉽게 깨지진 않는다. 네, 깨진다면은 뭐 환율이 급등하거나 이럴 경우에 깰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네, 많이 오른 것 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거나 할 요인들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한다? 다음 주가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스통신망에 오셔서 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다음 주 장 한번 같이 맞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찬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잘 가다가 오늘 갑자기 조정이 나와서 관망을 해야 될까, 올라타야 될까? 마스터님께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환율 봐라, 미국의 이슈 봐라, 그리고 유의미한 지지 라인이 있는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혼자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스터님이 대신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말씀하신 그 절호의 기회,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부터 미리 대비를 해서 다음 주에는 수익을 제대로 챙겨보자고요. 지금 찍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특징주 이야기 오늘 3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방산주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로템입니다. 진짜 보기 어려웠던 급락이 그것도 현대로템에서 나왔단 말이죠. 오죽하면 이번 주 현대로템 중심으로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도 힘들었어요. 방산주 그리고 현대로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7월이니까 뭐 6월, 1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상반기 때 가장 뜨거웠었던 섹터가 흔히 조방원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조선, 방산, 원자력 쪽인데 뭐 상당했습니다. 뭐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쪽에 속해져 있죠. 방산 쪽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올해를 본다면 약 5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5만 원 정도였던 것이 뭐 고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 얼마 전이었어요. 22만 5,500원. 이게 4배가 넘게 지금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뭐 방산, 그렇죠? 네, 유럽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서 러시아의 그 위협 때문에 유럽 각국들이 이제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무기 같은 것들을 사들이는 이런 상황이죠. 트럼프도 야 너네 나라는 너네가 지켜. 네,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안보를 위해서 또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기 우리나라 좋죠. 가성비하며 뭐 성능하며 납기하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한 데가 없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폴란드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었죠. 작년에 우리 K2, K9, 천무부터 해서 FA50 다 싸그리 사들였단 말이죠. 근데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2차 네, K2 그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단 말이죠. 긍정적인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더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더라도 한 번에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오르지는 못해요. 이게 주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차익 실현의 그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지금이 최근에 그 과정들이 그런 그 차익 실현들에 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넓게 한번 볼게요. 네, 올해 여기서 시작했네요. 약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이었던 것이 이렇게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고점에서는 변동성들이 충분히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을 보면은 고점에서 당연히 또 이제 매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투신이라든지 뭐 연기금, 뭐 보험 또 은행권으로도 매도세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앞으로도 좋은 긍정적인 이슈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수급적인 부분들 즉 유동성이 조금 이제는 딸리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이런 과정이다. 하지만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다른 또 여러분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고점에서 사실 매수하신 분이라면 이게 걱정인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일단은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많이 밀려도 나는 버틸 수 있어 하시는 분이라면은 오히려 한 10만 원, 12만, 3 제가 보기에는 12만 원, 3만 원 이 정도 구간이 보인단 말이죠. 그 구간에서의 추가 매수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혹은 그동안 나 방산주 갖고 싶었는데 하나도 못했어. 지금 조정하는데 언제 잡을까 고민하신 분들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2, 3만 원 정도 구간까지 오게 된다면은 또 다른 기회가 좀 있을 거니까 그때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이야기였습니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함께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언제 노려봐야 될지 그 자세한 팁과 매수 타이밍 궁금하실 듯 합니다. 현대로템 궁금하신 분들 팍스통신망 찍고 지금 입장하셔서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방산 봤으니까 조선주죠. HD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어요. 조선 방산이 정말 이상할 만큼 상반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막 약간만 밀려도 매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주도권을 좀 뺏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시적인 차익이라면 저희가 조정 때 좀 줍줍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끝물이라고 하면 빼야 되나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주는 차익일까요? 아니면 끝물일까요? 어디에 더 가능성 두고 계세요? 먼저 정정을 좀 할게요. 네. 현대로템은 12, 3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정도가 보인다라는 거. 네. 네, 다시 한번 좀 정정을 좀 해드리겠고요. 뭐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것도 뭐 조방원 쪽에 속해져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조선 쪽이야. 사실 원체 호재성 이슈들이 끊임없이 들려왔던 이런 섹터죠. 뭐 작년도 그랬고요. 아마 재작년 후반서부터 뭐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뭐 슈퍼사이클 들어왔다. 그러니까 4년 몇 년치 일감들을 이미 쌓아놨다. 그래서 도크가 부족하다. 또 글로벌 각국에서는 뭐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뭐 주문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주문한 물량을 언제 받아볼지 모른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이런 것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었고 또 트럼프가 여기에 날개를 좀 달아줬었죠. 뭐 미국 그 MRO 사업이라든지 또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또 러브콜을 보내는 이런 상황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량으로 본다면은 뭐 중국이 뭐 전 세계를 좀 쓸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뭐 최고 이런 부분들인데 뭐 여담이기만 합니다만은 이 조선도 그렇고 앞서 살펴봤던 이 방산 쪽도 그렇고 참 우리나라를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70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 때문에 탱크 한 대 없어서 맞아요. 부산까지 막 밀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탱크 갖다 팔고요. 또 항폐화된 이런 나라에서 뭐 조선소를 만들고 최고의 배를 만드는 이런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것만 보면 참 대단한 나라인데 일단 중요한 것이 또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본다면은 일단은 근본적 상승 모멘텀은 뒷받침되는 이런 산업이 뭐 조선 쪽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올 만큼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역시나 올해 초 뭐 3월부터 아주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어요. 역시나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온 거다 뿐이지 이게 뭐 종목에 악재가 있다거나 섹터 자체에 뭐 정말 안 좋은 뒤숭숭한 이런 이슈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나 방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과정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더 비로소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이런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바로 언제였습니까? 이 과정이 많이 급격하게 좀 내려오고 있죠. 이거는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차례 탄력 이후에 좀 쉬어가는 듯하다가 또 본격적으로 시세가 붙은 자리가 이런 자리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하반 경직성을 점차 확보를 하고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많이 내렸다 보니까 한 2주간 많이 내렸다 보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보유 어차피 올 만큼 왔고 저 위에서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액션을 취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이미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오히려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저는 낫다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뭐 밭도 저 위에서 거래 실린 것도 아니고 내려온 또 상황에서 또 이제 거래가 가지고 들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고 그동안 나 조선주 쪽 갖고 싶었는데 뭘 사야 될런지 또 고민이었던 분들은 근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HD 한국조선해양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종목 한번 눈여겨 보시고 바닥이 어느 정도 선에서 잡히는지 그것들만 체크를 하시고 매수를 고려하셔도 되는 흐름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갖고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힘이 약하나 하고 고민도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악재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올랐기 때문에 내려온 거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니까 다음 주에도 한번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추이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죠?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조선주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한국가스공사네요. 네, 오늘 좋았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에너지 공기업이 전기 가스 요금을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세계 LNG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이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근데 확실히 앵커님은 앵커님이신가 봐요. 보통 가스라고 하는데 네, 제가 앵커님 가스라고 했나요? 네, 가스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 한국가스공사는요. 네. 네, 오늘 말씀하셨던 뭐 LNG 관련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본격적으로 더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 가격이 인상될 가격이 좀 있다라고 분석이 좀 되고 있어요. 일단 정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물가를 관리하고 또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 아시겠지만 가스, 뭐 전기 이걸 좀 계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끔 또 동결을 시켜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법을 보면은 이제 그게 뭐 배임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것도 올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주가에 작용을 하면서 네,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눈에 보이는 뭐 지금 자리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올해 내내 특정 밴드 내에서 제한된 등락들이 반복을 좀 했었습니다만은 뭐 6월 후반부터였죠. 본격적으로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그 시점서부터 한쪽 꿈틀거리더니 이틀간 또 본격적으로 지금 시세가 붙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본다면은 많이 올랐구나. 이것도 매도해야 되나 안 봐야 되나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넓게 한번 봐보자고요. 넓게 보면은 작년으로 돌아가죠. 작년 한 2분기서 2분기 뭐 이때는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그 대왕고래 그것 때문에 좀 엮여서 이렇게까지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내내 이거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뭐 최근에 또 충분하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있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들이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이런 그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이런 상승 과정을 본다면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보죠. 메이저들 역시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추세를 만들어가는 주체죠. 네, 외국인도 최근에 강도 높게끔 매수를 한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국내 기관들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투신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뒷받침되는 이런 그 상승이고, 또 때마침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자리 자체도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삼박자가 두루두루 어찌 보면 갖춰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유틸리티 쪽은 제가 잘 안 건드리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단순히 차트적인 부분들만 보면은 뭐 개별주 같은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 상당히 좋은 이런 그 상황이란 말이죠.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뭐 음봉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한테 한번 도움을 받으셔야겠지만, 네,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 다만 종목 특성상 단기적인 그런 시각보다는 좀 여유롭게 좀 긴 텀에서 바라봐야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죠. 네, 긴 호흡에서 바라보는 게 좋다.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 중요한 건 역시나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매 전략이겠죠. 잡아드립니다. 팍스통신방에서 충성 대표님이 직접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카메라 이 부분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돈이 되는 이야기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종목, 애경케미칼, 에르코스 수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자릿수 수익률이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리뷰 도와
도와주시죠. 뭐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온이라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죠. 네, 거기에 그 음극재용 그 하드카본 그 얘기가 좀 최근에 좀 있었어요. 네. 뭐 글로벌 업체에 뭐 테스트 납품 테스트를 좀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세가 붙은 이런 케이스죠. 뭐 조금 더 이제 돌아가 보면은 중국 CLT에서 그 역시나 그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양산한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아주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섹터 전반에 간헐적으로 있어 왔던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종목들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말 탄력을 나타내는 이런 그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 한번 봐보시죠.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4월이었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경에 그 탄력을 한 차례 그 나타를 냈었어요. 이게 만약에 그 관련 물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탄력을 나타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모멘텀이 완전히 소멸이 된 상황이라면은 이 오른 지점까지 다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눌림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깊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또 CATL 관련한 이런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탄력이 나오고 역시나 눌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점들 이렇게 높여가는 이런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그려졌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또 최근에 관련한 이슈들 말씀드렸던 하드카본 관련, 납품 테스트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또 이런 탄력이 붙습니다. 이 종목은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네, 정말 떴다가 눌렸을 때 제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 타이밍적인 부분들은 역시나 파스통신망을 통해서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안 걸리고 또 바로 탄력이 이어집니다. 또 이렇게 20% 넘는 탄력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가더라도 바로바로 간다고 하지 않았죠. 이렇게 눌리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틀간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거래량을 한번 봐보시죠. 이 거래량을 봤을 때 뭐 차익 물량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저점에서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관련한 이슈들은 앞으로 지속될 겁니다. 빈도라고 할까요? 이 차이다뿐이지 계속 있을 거예요. 때문에 그런 모멘텀적인 것들이 확보되기 때문에 주가는 또 쉽게 밀리지도 않을 겁니다. 밀린다면 오히려 여러분께 좋은 결과가 기회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공략 대상으로 삼아야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상단을 뚫는 시도를 했습니다. 시장이 부진하니까 이 상단을 다시 안쪽으로 획일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도 자체만으로도 주가 레벨업을 알리는 유의미한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과 또 보유하신 분들 보유 관점 이미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소개하면 단기간의 급등, 단기간의 수익 가장 잘 내는 김충성 마스터입니다. 들어오시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스 통신망 찍고 입장하셔서 또 수익 내는 종목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애경 케미칼 그리고 에르코스 둘 다 애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수익이 너무 좋아서 하고 놀랄 수 있는 종목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스터픽 종목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마스터픽 종목이 너무 좋은 결과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방송 끝나고 종료 후에 팍스통신망에서 공개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해 놓으세요. 또 일단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를 먼저 또 소개를 한번 드려야겠죠. 자, 화면을 좀 보시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눈만 뜨면 또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그 기사일 거예요. 오늘도 맞아요. 지금 몇 번 그렇죠. 제가 확인을 좀 했었는데 그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의 그 자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나온 또 기사를 보면은 글로벌 그 업체가 있습니다. 네, 페이팔의 그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 종목의 자회사 이 암호화폐가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치가 이제 마련이 됐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관련해서 이 종목이 선두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봉의 모습이에요. 바닥에 있죠.
물론 이제 그동안 작년서부터 해서 내내 부진했었던 상황인데 작년 후반서부터 또 최근까지 충분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격 조정이 있으면 기간 조정이 있는데 충분히 그 과정들을 거쳤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매물을 소화한 만큼 몸이 가벼워졌을 겁니다. 그런 만큼 바닥권을 탈피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또 탈피가 되는 순간 또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그게 가속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선점을 해 놓아야지 또 향후 탄력이 붙었을 때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탄력이 붙고 난 다음에 매수 그거는 고점 매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지금 자리에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선점해 놓는다면은 곧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 유심히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재료 가치가 정말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이 그거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느냐겠죠. 오늘 제대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궁금하시다고요? 팍스 통신망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 단독으로 공개해드리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서 찍고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요. 매매 전략 잡아드립니다. 지금 찍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3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손실권에 발목 잡힌 종목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더더욱 들어오셔서 자세한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팍스 통신망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정성스럽게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손실에 발목 잡혀 있는 네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현명한 전략 세워드립니다. 3부의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죠.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종목은요, 마스터님. 코스모 화학입니다. 매수가 21,000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 전망도 궁금하고요. 매도하는 시점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답답함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종목이 많습니까? 네, 오늘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친숙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섹터 자체만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 리튬, 또 혹시나 폐배터리 이런 쪽도 좀 속해져 있는 종목이단 말이죠. 일단 바로 차트 가겠습니다. 네, 21,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어요. 선을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저 위에서 매수를 안 하셨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고 생각됐었던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근데 추가적인 하락을 겪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는 저는 사실 바닥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뭐 사실 뭐 지수가 뭐 지난 4월부터 올라오는 과정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소외되어 왔고 다른 종목들만 좀 반응을 좀 했었어요. 근데 사실 본격적으로 더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뭐 2차 전지 혹은 반도체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앞서 시황 말씀을 드렸을 때 변동성을 확대시킬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시장은 손바뀜이 그려질 겁니다. 손바뀜이 그려진다라면은 아마도 그동안 소외됐었던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지난 한 4월부터 시장과 동조되지 못했어요. 네, 내내 그 박스권만적이 형성이 되면서 제한된 등락들을 반복을 했는데 이거는 네, 저는 좀만 더 기다리시면은 오히려 매수가까지는 금방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평균 단가를 좀 많이 낮춰놓는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왜? 못해도 매수한 가격까지는 그래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얼마나 낮춰놓느냐가 관건이겠죠. 낮춰놓고 애초에 매수했던 가격까지 간다면은 수익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라든지 비중 확대 이걸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시장 환경상 좀 좀 넓게 긴 호흡에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의견 주셨는데 추가 매수 그리고 비중 확대는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더 자세한 전략 잡아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서 가지고 계신 종목 대응을 좀 더 자세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코스모 신소재고요. 매수가가 37,000원입니다. 오, 수익권이시네요. 비중 30%. 비중도 많으신데 얼마 목표가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자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코스모 화학이나 신소재나 뭐 네. 거기서 거긴데 네 일단 매수를 참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바닥에서 지금 잘 들어가셨고 오늘 살짝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소간의 등락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우상향을 할 것으로 보여요. 이미 바닥입니다. 또 이제 바닥에서 거래도 제법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수급을 한번 봐볼까요? 수급적인들을 본다면 오늘 외국인 기관 물론 이제 이거는 수급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메이저 수급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이 해 가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고 1차적으로는 이런 라인을 정해드릴게요. 바로 직전 고점대죠. 약 42,000원이 넘어가는 라인, 42,000 중반, 42,500 정도를 일단 목표치를 1차적으로는 삼으시고 이 라인을 뚫으면은 한 5만 원 이상도 저는 엿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만 이 종목 아직 본격적으로 시세가 붙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긴 호흡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중 30%요. 바닥에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마스터님, 1차 목표가 42,500원 맞으실까요? 네. 네, 코스모 신소자의 1차 목표가 참고해 보시고요. 더 자세한 대응 방법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팍스 통신망 찍고 들어오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엑시콘이고요. 비중 20%, 13,500원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반도체 쪽 종목이죠. 뭐 CXL 여러분들 아시죠? 네, 반도체 이제 신기술이고 뭐 CXL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하긴 이슈가 뭐 작년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인가요? 뭐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 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좀 잠잠해요. 지금 어찌 보면 손바뀜 과정이 좀 일어나야 본격적으로 시세가 붙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13,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선을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바로 이 라인에 지금 매수를 좀 하신 부분들인데 좀 내려와 있죠.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뭐 바닥권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역시나 바닥이라 하더라도 오르내리락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는 좀 이것도 긴 텀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겠고요.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바닥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중 20%죠. 네. 그러니까 평균 단가는 얼마나 낮춰놓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낮춰놨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딱 보시면은 매수하신 가격에 한번 브레이크 걸리는 자리예요. 때문에 평균 단가 낮춰놓고 반등 시 애초 매수하셨던 13,000 중반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은 그때 비중 축소라든지 매도 전략을 취해볼 수 있다.
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평균 단가가 얼마나 낮췄을지를 좀 같이 체크를 하면서 전략 잡아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시청자님,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서 종목 대응법 좀 더 자세하게 얻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산 밥캣이고요. 매수가 64,173원입니다. 비중은 25%네요. 다음 주 월요일 추가 매수가 안 나면 손절 상담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이 종목 왜 이렇게 안 가는 걸까요? 상담 부탁드릴게요. 그러게요. 두산밥캐 뭐 친숙한 네. 종목이고 또 건설기계, 사실 건설기계와 엮여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또 재건주 쪽에 엮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트럼프하고 푸틴이 통화를 했다는데 네. 또 오면서 보니까 또 대규모 공습을 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오. 그러다 보니까 좀 좋지가 않죠. 네, 그런데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또 지수자 쪽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일단 차트를 좀 보실게요. 64,173원 네, 추가 매수를 하셨겠죠? 네, 64,000이면 요 정도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한 가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상승이 시작이 됐었던 이런 자리까지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미 상황은 벌어졌어요. 벌어졌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하고 엑시트를 할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리 자체가 또 기술적으로 반등이 곧 임박한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템포를 늦추었으면 합니다. 네. 뭐 비중 줄이고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등 시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을 때 하기보다는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 만큼 왔다. 기술적 반등권이니까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반등을 이용해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는 좀 텀을 갖고 본다면은 매수하신 그 라인까지는 그래도 올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아무래도 템포 일단 늦춰보시고요. 정말 전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두산밥께 시청자분 여기 꼭 들어오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 41,000원, 비중이 70%로 굉장히 많은 비중 갖고 계세요.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 손절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게 AI도 지금 정책과 엮이면서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 네.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바로 차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뭐 AI 쪽 종목이고 뭐 대응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가 더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 선을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41,000원에 매수하셨죠? 근데 이제 추가 매수라고 하더라도 비중이 70%예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이건 사실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고 이것도 보시면은 AI 얼마나 핫했습니까? 네, 많이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뒤숭숭한 부분들이라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봄직합니다. 오르내리락 하면서 그래도 바로 직전 저점이 바로 이런 자리에 놓여 있단 말이죠. 네, 바로 선을 그어 보니까 어때요? 거의 또 그와 근접을 했어요. 그냥 기술적으로 반등이 또 역시나 가능한 자리라는 것이죠. 뭐 손절을 고민한다? 이 라인을 뭐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얼마입니까? 바로 이 라인이 되겠는데, 뭐 한 35,000원 정도는 그래도 좀 지켜보셔야 돼요. 35,000원을 깨뜨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고려를 해야지.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 물론 이제 이 종목 수급의 의미는 좀 없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네 35,000원 바로 기술적 네 대응 35,000원 위에서는 일단 보유다. 그리고 반등 시에는 바로 직전 고점 보셔야죠. 45,000원 이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정책으로 밀고 있는데 한번 모멘텀 안 받겠습니까? 네, 좀만 기다려 보시고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 매도도 가능해 보이니까 좀만 참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0원 이 가격을 잘 흐름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흔들리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우리 인내해보고 또 기다려 보시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코난 테크놀로지 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방법 도와드립니다. 저희 방송 끝나도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팍스 통신망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손실권에 발목 잡혀 있는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가 명쾌하고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너무 부담 갖고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또 다양한 전략 세우셔서 수익을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정말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종목 상담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지만 저희가 다 도와드리기에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래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도요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팍스 통신망 안에서 도와드리니까요.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상담 꼭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밤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